안녕하세요. 지브스튜디오의 김PD입니다. 오늘은 피부 보정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한 플러그인, 리터치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힐 OFX와 닷지앤번 OFX, 과연 이 플러그인들이 쓸만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보신 비포 애프터 영상이 있었죠. 지금 그 영상이 요건데요. 이 밑에 깔려있는 게 원본 영상이고요. 요게 플러그인을 이용해가지고 피부 보정을 한 영상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효과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터치포미의 힐 OFX와 닷지앤본 OFX 이 플러그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단점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단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보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다른지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잠깐 여기 있는 클립들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파란 게 원본, 이게 리터치 폼이 적용을 하고 렌더를 했어요. 렌더를 한 클립이고요. 그리고 요게 똑같이 이 리터치 폼이 적용한 건데 이건 렌더 전. 그래서 컬러 탭에 가면은 이렇게 노드가 두 개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는 힐 OFX 적용한 거고 두 번째는 닷지앤본 OFX를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요 분홍 색깔,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가 직접 보정을 한 거고요. 차이는 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직접 요 플러그인처럼 보정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따로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리터치 포미로부터 이 플러그인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플러그인을 받아서 써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돈을 떠나서 이거는 좀 소개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리터치폼이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 두 가지 플러그인이 있었잖아요. 이 플러그인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 회사는 원래 사진 기반의 보정 소프트웨어로 잘 알려진 회사인데요. 정교한 피부 보정과 디테일한 리터칭으로 사진 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이런 리터칭 기술을 AI를 접목해서 영상에도 그 기술을 확장한 거죠. 그래서 비디오 플러그인 보시면은 이렇게 리터치 툴이 있고요. 이 리터치 툴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힐 OFX와 닷지앤본 OFX 두 가지가 있고, 컬러 매치, 럿을 제공해주는 플러그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 두 개만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힐 OFX와 닷지앤본 OFX 이 두 가지 플러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요 원본 영상 하나를 좀 복사를 해볼게요. 자, 여기 원본 영상이죠. 먼저 힐 OFX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요 힐 OFX는 무엇이냐? 눈에 띄는 좀 큰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거, 그런 큰 것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피부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여드름 흉터와 자국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툴이 100% 좀 완벽하게 잡아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인식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인식의 오류도 조금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적용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은 적용이 됐고, 보시면은 이렇게 점이나 이런 여드름 자국, 이런 좁쌀 같은 것들 이렇게 제거가 되고 있는 게 보이죠. 이런 거를 수동으로 지우려면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트래킹을 해가지고 지워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알아서 딱 적용만 하면은 얼굴을 추적해가지고 트래킹을 해가지고, 그리고 요런 뾰루지나 이런 것도 다 감지를 해가지고 알아서 싹 지워줍니다. 그리고 여기 센시티비티가 있잖아요. 요 민감도를 설정을 해가지고 얘를 좀 줄이면은 인식하는 범위가 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 민감도를 30으로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지워졌던 이런 잡티들이 다시 생겨났죠. 0으로 하면은 당연히 원본으로 돌아오고, 이번엔 50으로 바꿔볼게요. 50으로 바꾸니까 또 몇 개가 또 사라졌죠.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지워지는 것 같다, 100으로 놨을 때, 그러면은 이 민감도를 좀 조절해가지고 적당하게 보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포트레이 스케일은 영상이 클로즈업이냐, 하프랭스, 웨이스트샷 정도냐, 아니면 풀샷이냐, 이런 걸 결정하는 건데요. 내 영상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풋 컬러 스페이스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로그랑 렉709. 지금 이 예시 영상은 렉709 색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렉709로 설정을 했고요. 근데 사실 로그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나 대비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로그 상태에서 요 노드를 생성해서 뭐 로그로 해가지고 적용을 하지 말고 일단은 로그를 색 보정을 해서 렉709로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작업들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무스 모드가 있어요. 요건 세 가지가 있는데 인피니트 임펄스 리스폰스 투 라스트 프레임스 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 트래킹을 AI로 딱 잡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영상이니까 한 프레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프레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 프레임들을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건데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 인피니트 임펄스로 하면은 이 한 프레임에 국한돼 가지고 효과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클립의 모든 프레임을 분석해 가지고 이 효과를 먹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이놈이 내가 프레임을 이동을 해도 계속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다 유기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네, 적용이 좀 안 되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있거나 할 때 이 트래킹이 그리고 또 이제 얼굴이 지금 측면이잖아요. 정면에서 그 측면으로 돌아가고 막 하니까 트래킹이 100%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려진 것들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이런 식으로 네,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이 좀 이렇게 좌우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트래킹이 100%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움직임이 좀 없는 예를 들어서 정면만 보고 있다던가 그런 영상에 좀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놈은 움직임이 좀 있는 거 근데 뭐 너무 빠르지 않고 그냥 적당한 움직임이 조금 있는 거 그럴 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직전 두 프레임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잡티나 이런 걸 제거해준다 했을 때 직전 하나, 둘 프레임을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유기적으로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움직임이 조금 있는 그런 영상에 사용을 하면은 좀 더 정확도가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큰 차이는 저는 잘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네, 이런 식으로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네, 이런 상황이 좀 있죠. 결국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고 하는 그런 동작이 있으면은 트래킹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약간의 한계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넌 요거는 모든 프레임들이 그냥 독립적으로 각각 따로따로 분석을 해가지고 효과를 먹여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모션이 많은 이런 영상이 좀 효과적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각각 프레임이 독립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분석을 해서 지어졌던 게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갔을 때 제대로 분석이 안 돼서 똑같은 게 안 지어지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이렇게 움직임이 많으면은 트래킹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가운데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 있잖아요. 고개 안 돌리고 이제 그런 영상들에 좀 많이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단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이 플러그인은 이렇게 아주 쉽게 보정을 해주지만 트래킹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을 그 부분만 뭐 다시 트래킹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플러그인이 트래킹 해준 정보를 저희가 확인을 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교한 작업이 조금 힘듭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메이크 알파 요 같은 경우는 메이크 알파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요 메뉴를 누르면은 지금 어떤 스팟이 요 힐 OFX가 적용이 돼가지고 지워졌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을 넘길 때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텍스처 앰플리케이션이랑 스무딩 있죠. 요 놈은 해석하면 텍스처 증폭 그리고 얘는 뭐 얼마나 부드럽게 할 것이냐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뭔가 적용이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텍스처가 이렇게 뭐 달라진다거나 하는 거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는 조금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아직까진 차이를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 단점은 이 플러그인이 좀 많이 무거워요. 아무래도 트래킹이 뭐 눈, 코, 입을 다 추적을 해가지고 뭐 한다던가 뭐 기타 복잡한 연산이 많아서 그런지 실시간 플레이백이 살짝 어렵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리 렌더를 좀 하는 게 좋거든요. 요거 아시죠? 이 렌더 캐시를 만약에 논으로 하면은 캐시를 쌓지 않고 이 컴퓨터의 성능만으로 오로지 그냥 이렇게 플레이백을 하는데 이러면은 좀 버벅거려가지고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플레이백 메뉴에서 렌더 캐시를 유저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해당 노드를 우클릭하고 이 노드 캐시를 ON으로 바꿔주시면은 만약에 값이 변경됐을 때 빨갛게 됐죠? 이제 새로 다시 캐시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캐시가 생성이 되면은 이렇게 막 4프레임, 5프레임 뚝딱거리는 게 아니라 원래 프레임대로 이렇게 실시간 재생이 잘 되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좀 버벅거리는 문제는 캐시 기능을 활성화해 주셔가지고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할 시간에 캐시 충분히 그냥 돌리고 또 남는다. 그래서 뭐 속도는 문제가 될 게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킹이 좀 고개가 돌아가거나 하면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조금 티가 날 수 있다. 근데 사실 그냥 보면 잘 몰라요. 디테일하게 봐야지만 좀 알 수 있어가지고 완전 상업적으로 어디 뭐 광고나 뮤직비디오 이런 거에 납품을 하는 거다 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그냥 뭐 내가 내 영상 찍을 때 그냥 쓰겠다 하면은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냥 뭐 이렇게 사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닷지앤번 노드를 하나 더 만들고요. 닷지앤번을 적용을 해볼게요. 사실 닷지앤번은 명암을 좀 극대화해 주는 거잖아요. 밝은 영역은 좀 더 밝게, 어두운 부분 좀 더 어둡게 해가지고 좀 명암을 살려주는 건데 이 리터치 포미의 닷지앤번은 그 느낌보다는 피부결을 좀 정돈을 해주는 거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피부들이 색소 침착이 된 부분들도 이렇게 있고 어둑어둑한 부분도 있고 막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균일하게 피부를 좀 매끄럽게 바꿔줍니다. 감쪽 같죠? 이렇게 매끄럽게 해주는데 피부결은 그대로 이제 살아있는 거죠. 굉장히 좋죠. 플레이를 해보면은 또 지금 프레임이 안 나오죠. 자 그냥 멈추고 사실상 지금 이게 적용이 된 거니까 다시 얘로 돌아와서 네, 닷지앤번까지 먹이면은 뭐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부결도 정돈해주고 이렇게 뭐 여드름이나 이런 뾰루지도 좀 없애주는데 살짝 아쉬운 거는 인물이 움직일 때 일부 좀 트래킹이 엇나가는 게 좀 있다. 그리고 닷지앤번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빛을 받는 게 좀 바뀌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좀 피부가 좀 반짝반짝거리는 살짝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게 조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것도 고개가 돌아가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정면 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에 가장 좀 사용하기 적합하다. 왜냐면 그런 영상들이 트래킹이 더 쉬우니까. 기능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뎁스는 이 피부결 정돈이 된 게 좀 더 거칠어지죠. 그러니까 뭔가 텍스처가 조금 더 살아난다? 기존의 텍스처로 좀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텍스처를 많이 부드럽게 해주고 값이 높으면은 그리고 값이 낮으면은 제 원래 텍스처를 조금 더 드러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웜스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뭔가 따뜻한 색감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렇게 올리면은 좀 애매하더라고요. 쓸 수 없게끔. 5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티가 잘 안 나가지고. 그리고 포트레이 스케일 아까 동일하고요. 이 스무스 모드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라이트 레이어는 체크를 하면은 지금 어느 부분이 좀 이렇게 효과가 먹여졌는지 이 흰 부분들이 적용이 많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살펴볼 거는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리터치 포미의 힐 OFX와 닷지앤번 OFX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편리해요. 그냥 바로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알아서 싸싸싹 해주니까. 대신에 좀 무거워서 캐시를 쌓아가지고 플랫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인물이 좀 많이 움직이면은 일부 구간에서 트래킹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장점은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직접 보정한 건데 힐 OFX처럼 이런 여드름이나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지우려면은 네, 이런 식으로 트래킹을 하나하나 다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3개만 했거든요. 요거랑 반대편에 여기 해서 3군데만 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만큼 하려면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래서 저는 힘들어서 이렇게 3개밖에 보정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셨나요 오늘? 다시 원본이랑 좀 비교를 해볼까요? 확실히 보정을 진짜 손쉽게 해주기 때문에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컨텐츠 내용란에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건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은 할인도 받으실 수 있고 일정 비율을 제가 커미션을 받아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실 분들은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렇게 데모 버전으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모 버전 먼저 한번 사용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은 네,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도 보정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상 보정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장벽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면은 아주 손쉽게 피부 보정을 말끔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저처럼 좀 피부가 고민이신 분들은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조금 더 카메라 앞에 서는데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모 버전이 있으니까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